지금 사람들은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잘못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피부는 타고나야 돼, 돈 써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라는 답답한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나게 하고 민감해지게 만드는 잘못된 피부 관리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피입니다. 자, 오늘은요, 피부를 컨설팅하거나 피부와 화장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피부를 망가뜨리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한 클렌징과 잘못된 클렌징 습관인데요. 클렌징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워터는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클렌징력이 강한 세안제예요. 제가 뭐라고 비유를 드리냐면은, 박나래 씨처럼 부분장을 굉장히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 과한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워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한 클렌징을 지울 때 사용하는 클렌징 워터랑 클렌징 오일을 일반인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과한 각질 탈락으로 인해 피부를 보호해주는 친구인 각질이라는 친구들이 부족해져서 피부가 민감해지고 외부의 충격에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예민성 피부가 되기 쉬워지게 됩니다. 또한 클렌징 오일은 미네랄 오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미네랄 오일은 물로 안 닦입니다. 진짜 화장을 지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고 나면은 꼭 폼 타입으로 한 번 더 2차 세안을 해주어야 되는데, 단지 블랙헤드에 좋다고 해서, 클렌징 오일이 내 피부에 좋다고 해서 클렌징 오일에 대한 정보와 지식 없이 클렌징 오일만으로 1차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모공에 미네랄 오일이라는 성분이 남아있어서 모공을 꽉 막아가지고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워터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타입인 게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안을 하고 났을 때 피부가 굉장히 뽀득뽀득해짐을 느꼈을 때, 아, 세안이 제대로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피부를 민감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은요, 뽀득뽀득함이 느껴졌다라는 거는 내 피부에 필요한 각질까지 아주 과탈락시켰다라는 겁니다. 내 피부에는 노폐물만 제거해야 되는데 내 피부에 필요한 각질까지 제거를 했으니 내 피부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쉽게 손상을 받고 외부의 균에 의해서 쉽게 침입을 받겠죠. 왜 이를 닦을 때 굉장히 빡빡빡빡 닦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빡빡빡빡 이를 닦는 습관을 가지고 치과 선생님한테 가면은 굉장히 많이 혼나죠. 이 다 상하게 하는 잘못된 양치 습관이라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강아지를 안고 병원에 예방접종 맞추러 갈 때처럼 굉장히 살살 천천히 롤링 하면서 닦아주고, 세안 후에는 뽀득뽀득함이 아닌 촉촉함이 남아있어야 올바른 클렌징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과한 시술과 홈케어의 방치입니다. 그냥 시술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과한 시술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어떤 피부 타입이 더욱더 이런 시술에 의해서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화농성 여드름이 발생하고 있는데 레이저를 받으시는 상황. 저는 화농성 여드름이 발생하는데 레이저를 받는 것은 절대 권장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내 피부 위에 화농성 여드름들이 아주 득실득실거려요. 근데 여드름 치료와 같이 병행하여 V빔이라는 홍반을 완화시켜주는 레이저 치료를 같이 받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절대 그럴 일 없지만 레이저를 받고 나니까 100% 홍반들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화농성 여드름들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레이저로 고통과 비용,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다 참아내면서 V빔을 받아가지고 홍반들이 다 완화가 되었는데, 그 위에 또다시 화농성 여드름이 발생한다면은 또다시 홍반은 생길 거고, 그럼 홍반을 없애기 위해서 또 V빔 레이저를 받아야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집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피부관리 방법,
또 귀찮아서 뛰어넘은 홈케어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피부과 시술을 이렇게 열심히 받는데, 내가 피부관리실에서 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받고 돈도 많이 투자하는데 피부가 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주 1회 1시간을 투자하여 관리와 시술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남은 주 6일하고도 23시간을 어떻게 홈케어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티켓팅 기간이 끝나는 날 내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홈케어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홈케어나 시술이나 관리를 정말 열심히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뽑기 힘든 게 바로 기미랑 여드름이거든요. 이분들은 이미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컨설팅을 해드려도 우선 이제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어떠한 이제 관리 방법을 딱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 이거 해봤는데요, 저 이거 써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몇 년 동안 자신의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관리 방법이라든가 정말 많은 화장품을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내 피부에 정말 몇 년 동안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던 피부 문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어요. 또한 이전에 했던 관리 방법이라고 해도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피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드름과 기미는 진짜 짧아도 6개월 보셔야 돼요. 정말 길게 장기간 보셔야 하고, 제가 기미와 여드름에 관련한 영상들을 조금 찍어놨으니까 아마 참고하시면은 케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너무 순한 화장품의 사용입니다. 순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화해라는 어플 때문에 EWG 등급이라고 하는 화장품 성분의 위험도가 낮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자, 화장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피부의 문제를 개선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50대야. 그런데 나는 악건성의 잔주름을 케어하고 싶어서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여드름성 피부든 기미 있는 피부든 민감성 피부든 예민성 피부든 누구든지 다 사용해도 괜찮은 정말 순한 화장품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을 50대의 악건성의 잔주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용을 해서 피부가 케어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럼 만병통치 화장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내 나이가 50대인데 10대 애들이 사용하고 나서 정말 피부에 수분 많이 촉촉해지고 피부가 많이 탱탱해졌어요 라고 하는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 문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이미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수분 함유량과 탄력도와 50대 분이 가지고 있는 기초 수분 함유량과 탄력도는 철저하게 완전히 달라요. 화장품 성분은 수백만 가지예요. 수백만 가지. 50대 분이 악건성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장품 속 안에 있는 화장품 성분이 10대나 20대가 사용을 하면 영양과잉으로 인해서 피부에 트러블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화장품 성분은 나쁜 걸까요? 50대 분의 악건성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건데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사용해야 될 피부 타입이 다를 뿐인 거죠. 그런데 EWG 등급은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나쁜 거래요. 지금 EWG 등급이 1등급인 제품들이 순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피부에 어떤 이론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능적 효과가 낮은 것도 맞습니다. 왜? 순하거든요. 음식 중에 두부, 물, 숭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트렌드가 그래요. EWG 등급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어떤 피부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피부 컨설팅이라든가 강의를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답답합니다. 많이 안타깝고요. 네 번째는요, 자외선 차단제의 미사용입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광노화와 열노화는 피부 속 안에 있는 주름을 담당하는 콜라겐과 탄력을 담당하는 엘라스틴, 수분을 담당하는 히알루론산을 파괴해서 모든 노화를 촉진시키고 피부를 민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외적 요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10년 뒤에 나한테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뒤에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나 늙게 방치했어?
라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1년 365일 언제든지 꼬박꼬박 선크림은 꼭 바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보 과잉으로 인한 잘못된 피부 관리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가 없어서 피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내 피부에 맞는 피부 관리 방법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여드름성 피부예요? 근데 인터넷에 식초 세안이 좋다, 어성초 비누가 좋다, 수소 비누가 좋다, 소금 세안이 좋다, 근데 반대로 물 세안이 좋다, 화장품은 안 바르는 것이 좋다. 뭐가 맞는 걸까요 대체? 여드름성 피부는 선크림을 사용하면 된다, 선크림 사용하면 안 된다, 약산 성품을 사용해야 된다, 근데 메이크업 안 지워지니까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요,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맞는 말이냐면은, 식초 세안을 해도 되는 피부가 있고, 알로에만 발라도 되는 피부가 있고, 물 세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따로 있는 거고,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만 사용해도 되는 피부가 있고, 약산성 폼 클렌징만 사용해도 되는 피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5천만의 국민 중에 나와 똑같은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똑같은 여드름을 가지고 있는 문제성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문제성 피부는요, 한 가지의 문제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통 복합적인 문제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드름성 피부면은 여드름, 홍반, 색소 침착, 모공 넓어짐, 흉터, 총 5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또 건조한 예민성 피부라고 하면은 뭐 건조함, 홍조, 홍반, 요철, 좁쌀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피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과 피부 관리 방법은 개개인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맞춤형 화장품 상담 전문가라는 자격증도 나오는 거고, 화장품 조작이라는 자격증도 나오는 거고, 저처럼 피부를 1대1로 컨설팅 해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인터넷으로 피부 관리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피부 문제가 어떤 것인지 우선 정확히 알고 난 후에 피부 관리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해보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요, 피부를 망치는 습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피부 관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화피스킨의 컨텐츠인 유튜브 무료 컨설팅을 밑에 본문 보기 눌러보시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소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은 피부 컨설팅을 성심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유료 피부 컨설팅도 청주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사장님들 이미지 메이킹, 피부 강의, 직원들 역량 강화 같은 강의가 필요하시면은 밑에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5천만의 국민 중에 나와 똑같은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피부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날까지 유튜브 화피스킨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